가성비 1등, 이거는 뭐 따라올 수가 없다. 정말 올라운더 플레이어? 아이패드 중 유일하게 나노 텍스처 옵션도 제공을 해주는데요. 뭐랄까, 가격대가 약간은 좀 애매하게 높은 편?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얼마 전에 새로운 아이패드가 나왔죠. 그리고 또 요즘 새학기 시즌이고 하다 보니까 아이패드를 새롭게 장만하시는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 아이패드라는 게 딱 아이패드를 하나 장만해야지 하고 딱 보면 종류도 너무 많고 뭘 사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아마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내가 사야 되는 아이패드가 어떤 제품인지 바로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럼 아이패드 라인업별로 특징들은 어떤 건지, 장단점은 또 뭐가 있는지, 그래서 나한테 가장 맞는 아이패드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바로 알아볼게요. 자, 가장 먼저 라인업부터 살펴봐야겠죠. 현재 아이패드는 총 4종류가 있는데요. 아이패드 기본 모델, 아이패드 미니,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와 아이패드 프로, 이렇게 4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모델별로 디스플레이 사이즈나 무게, 그리고 성능에서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이패드 미니는 현재 7세대 제품인데요. 2024년에 출시가 된 좀 따끈따끈한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스펙부터 좀 말려드리면 A17 프로 칩셋을 탑재했고, 여기에는 8GB 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전작과 동일한 8.3인치 화면 사이즈, 무게는 293g으로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사실 미니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애정하는 아이패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여러가지 아이패드를 다 써봤지만 미니만큼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은 없었어요. 일단 칩셋의 성능은 신제품답게 뭐 차고 넘치는 수준이었고요. 화면 사이즈도 개인적으로는 딱 충분한 크기의 느낌이었어요.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바로 휴대성이었는데요. 무게 자체가 아무래도 좀 가벼운 편이다 보니까 어디 뭐 들고 다닐 때도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이런 패드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처럼 들고 다니기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미니 같은 경우는 과장 조금 보태서 프로 맥스보다 조금 더 무거운 수준? 생각보다 굉장히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가 있는 무게였어요. 그래서 뭐 학생분들이 뭐 편하게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회사원 분들도 가볍게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이용하기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굳이 단점을 꼽는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패드에 비해서는 좀 작은 화면 사이즈를 갖고 있다는 점, 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큰 화면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솔직히 이것 말고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단점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기본형 아이패드인데요. 이 제품을 일단 한마디로 설명하면 가성비 1등, 이거는 뭐 따라올 수가 없다. 지금 아이패드 라인업 중에 유일하게 5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진짜 초가성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바로 얼마 전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A16 모델로 나왔어요. 이전 10세대와 디자인이나 기능 이런 것들은 모두 동일하고요. 칩셋만 A16으로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A16은 아이폰 15에 들어간 칩셋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A16 바이오닉이고요. 여기 들어간 건 살짝 다운그레이드가 좀 된 칩셋이에요. 그래도 이 제품이 또 나쁘지 않은 부분이 용량도 이전 버전보다 2배가 커졌고요. 그 상태에서 가격은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용량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좀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죠. 아이패드 기본형은 뭐 중고등학생을 넘어서 대학생 분들까지도 모두가 활용하기에 괜찮다고 볼 수가 있고요. 미니와는 달리 제품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큰 화면을 원하시는 분들, 사무용으로 좀 사용하실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좀 적합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애플 인텔리전스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라미네이팅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할 때 약간의 유격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가성비 하나는 정말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기 때문에 뭐 학생용이나 사무용, 어린이용, 진짜 웬만한 분들에게는 대부분 다 맞는 아이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아이패드 에어인데요. 사실 이 아이패드 에어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누가 써도 좋은? 정말 올라운더 플레이어? 뭐 그런 느낌의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것도 이제 M3 아이패드 에어로 새롭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M2 아이패드가 나온 지 이제 10개월 만에 또 새롭게 나온 건데, 이 M3 아이패드 에어는 M2 버전에서 거의 칩셋만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디자인도 똑같고 뭐 화면 사이즈도 기존과 동일하게 11인치와 13인치 이렇게 두 가지 옵션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가격이 살짝 인상이 되었는데요. 11인치 와이파이 모델은 5만원이 올라갔어요. 물론 이번에 나온 M3가 성능은 더 좋긴 하지만 기존에 있던 M2도 충분히 좋은 성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성비를 고려한다면 M2 아이패드 에어를 사는 것도 나름 또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 에어가 여러
여러모로 훌륭한 제품이긴 한데 뭐랄까 가격대가 약간은 좀 애매하게 높은 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 쪽이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뭐 좀 비싸도 이제 납득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요 에어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 뭐 디스플레이 품질이 막 뛰어나다 그렇게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패드 에어가 이름에 에어는 붙어 있는데 솔직히 뭐 공기처럼 가볍다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묵직한 편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휴대성을 기대하셨다면은 약간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에어 같은 경우는 모든 면에서 뭐 기본 이상은 다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나는 기본보다는 조금 더 고스펙을 가고 싶다 요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알맞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아이패드의 끝판왕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1인치고요 이 지금 우리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2.9인치 버전입니다. 저는 이렇게 프로를 2대를 사용하는데요. 사실 뭐 의미는 없긴 한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이패드가 많아도 문제다. 자, 프로의 스펙도 살펴보면 정말로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무려 M4 칩셋이 들어가 있어요. 뭐 램은 용량에 따라 다른데 1TB 이상 모델에는 16GB가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 버전에는 8GB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게 이름이 정말 길어요. 울트라 레티나 텐덤 OLED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최대 밝기가 무려 1600니트까지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HDR10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아이패드 중 유일하게 나노 텍스처 옵션도 제공을 해주는데요. 120Hz 프로 모션까지도 지원을 해줍니다. 진짜 끝판왕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썬더볼트 4를 지원해 주는데요. 확장성과 데이터 이동 속도까지도 완벽하게 잡은 말 그대로 전문가용 끝판왕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스펙은 깡패 완전 그 자체인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까지 고스펙이 과연 누구에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 12.9인치 200만원이 넘는 아이패드 프로를 녹음기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친놈이죠? 사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필요로 할 정도의 레벨이 되려면 최소한 상업 레벨의 어떤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 뭐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문 음악 작업하시는 분들 뭐 정말 요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시죠. 제가 봤을 때 프로 같은 경우는 일반인 기준으로는 굉장히 오버스펙이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에어만 해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제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럼 너는 프로를 싫어하는 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저도 당연히 프로가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조금 과하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여러분들 아마 프로 사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비싼 프로를 사지만 여기에다가 뭐 여러가지 액세서리를 붙여서 마치 노트북처럼 활용을 할 거다 이러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돈이면 맥북을 사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활용도도 훨씬 더 좋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이 프로 같은 경우는 솔직히 깔 부분이 없어요. 굉장히 스펙도 너무 좋고 디스플레이도 아주 훌륭하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한테 투머치 오버스펙이다. 그리고 가격도 너무 살벌하다. 가성비를 좀 따질 거면 이 프로는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나한테 맞는 아이패드가 어떤 건지 좀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뭐 아직까지 좀 고민이 된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내가 학생이다. 나는 노트 필기도 좀 필요하고 뭐 교과서로 좀 볼 수 있을 만큼 좀 큼직한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 거기에다가 가성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아이패드 기본형 10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게 그냥 답이에요. 대부분의 기능을 다 사용하려면 이것보다 좋은 가성비 제품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휴대성이 정말 중요하다. 무거운 패드 같은 거 딱질색이다 이러신 분들은 뭐 당연하겠지만 아이패드 미니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미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최신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성능도 훌륭하고요. 휴대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높은 성능과 뛰어난 휴대성 이런 게 필요하시다면 미니가 베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전천후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성능도 좋고 디스플레이도 큰 그런 아이패드가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아이패드 에어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베스트 초이스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M2나 M3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성능에 있어서는 둘 다 너무 좋은 옵션들이고요. 만약에 나는 가성비가 조금 더 중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뭐 오픈마켓, 뭐 쿠팡 같은 데서 M2 버전을 구매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좀 더 다방
다방면으로 사용할 용도라면 에어를 선택하면 거의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함정 제품 아이패드 프로인데요. 사실 제가 프로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제일 좋은 제품이 맞습니다. 뭐 가격도 제일 비싸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왜 자꾸 좀 이제 함정이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냐면, 이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쓰기에는 좀 너무 심하게 오버스펙이 맞긴 해요. 그리고 또 요거를 노트북 대용으로 좀 활용하시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요것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맥북 대신에 아이패드 프로에 매직 키보드 꽂아서 쓰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맥북을 사시는 게 훨씬 더 맞는 선택일 수 있어요. 또 에어랑 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에어를 선택해도 충분하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작업, 뭐 예를 들면 뭐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뭐 음악 또는 디자인, 이런 작업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에어보다는 프로가 더 좋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도 훨씬 좋고요. 거기에 뭐 성능도 M4 칩셋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제가 뭐 전문가용이다, 오버스펙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 내가 만약에 이 금전적인 제한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당연히 프로를 추천합니다. 이게 당연히 더 좋은 제품이 맞아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프로 같은 경우는 또 얇아졌거든요. 상당히 좀 메리트가 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 가성비를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셨으면 진짜 나한테 맞는 패드는 어떤 건지 분명히 좀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